숙제. 자, 시작할게요. 따라야지 뭐가. 자, 오늘 도형의 이동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쪽 보시면요. 자, 63쪽 보세요. 63쪽. 63쪽 할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점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두 가지 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점이 이동할 때랑 자, 그리고 도형이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를 조금 배웠었잖아요. 그렇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이동할 때는 자,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점이나 도형이나 이동하는 방법이 똑같았죠. 맞습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Y를 바꾸고요. 그쵸? 자,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를 바꿨죠. 맞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로 했었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점과 도형의 이동 방법이 조금 달랐죠. 맞습니까? 점은 평행 이동하라는 그 수치만큼 그냥 더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호를 바꿔서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2차 함수의 기본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P, Q를 이동할 때 그때를 좀 예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점과 도형 대칭 이동할 때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동할 때 누가 제일 어렵냐면요. 자, 도형이 조금 어려워요. 도형이. 왜냐면 이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거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너네가 이걸 좀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내가 어떤 f, x, y라고 하는 도형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꿔볼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겼던 도형이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거쳐서 해야 되냐. 그거를 첫 번째로 조금 하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니? 자, 근데 이거를 얘들아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은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평행 이동했다가 대칭 이동했다가 다시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고요. 평행 이동만 했다가 마지막에 대칭 이동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의 순서를 안 정해주면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런 거 알려드릴 때 이런 방법에 이런 순서를 거쳐서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할 거야.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요. 순서를 조금 정해줄 건데 자, 우리가 이런 식의 이동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부터 보시냐면요. 반드시 평행 이동부터 보세요. 알겠죠? 평행 이동.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보시냐면요. 자, X축이나 Y축에 대한 대칭을 보고 판단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용해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판단하면은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 더 오답을 줄이면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무조건 1, 2, 3번 순서대로 하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얘부터 하셔도 되고요. 얘부터 하셔도 되고요. 섞으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쨌든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이 결과를 찾으면 돼요. 알겠지? 근데 요 순서대로 하는 게 그나마 덜 헷갈리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찾고 싶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네가 이거 보자마자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봐봐. X의 부호가 바뀌었고 Y의 부호가 바뀌었죠. 맞니? 자, 미지수 X하고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무슨 대칭했다는 거야? X축과 Y축에 각각 대칭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리고 이 새끼 Y를 봐봐.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맞니?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몇 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이 과정을 내가 순서대로 한번 보여줄게. 몇 가지 예를 들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뭐 할 거냐면요. 자, Y축에 대해서 몇 만큼? 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할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던 식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f, x, y 플러스 1 이렇게 변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 부호 바꿔서. 자, 두 번째. 자, x도 바꾸고 y도 지금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뭐 했다는 거야? x축과 y축에 대해서 각각 대칭했다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x축, y축에 각각 대칭했으니까 x, y의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자, 미지수가 부호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랑 똑같이 과정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평행이동과 x축, y축 대칭,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거를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저는 제일 편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이런 거 만들어 볼게. 자, f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해도 될까요?
자, 근데 지금 봐봐. 원래 여기는 미지수 x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미지수 y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x, y가 바뀌었죠. 그치? 그럼 무슨 이동했다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긴 했다는 거야. 마지막에. 이해됐니?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부호가 바뀌었죠. 그쵸? 맞아요? 원래 여기 자리에 뭐가 왔었어야 돼? x가 왔었어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거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플러스 1하고 3 보는 순간 모두 판단할 수 있어? 평행이동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가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요. 자, x축에 대해서 몇만큼, 자, 마이너스 1만큼,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몇만큼, 자, 3만큼 이동해볼게. 자, x축하고 y축 각각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y 빼기 3 이렇게 될 거야. 다들 괜찮아? 평이동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여기 원래 x가 있었어야 될 자리에 부호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x가 바뀌어야 되니까 무슨 축 대칭하는 거야? y축 대칭하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 y축 대칭. 자, 그럼 y축 대칭하게 되면 미지수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야 돼? f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y 빼기 3인 거야. 이거 조심해. y 플러스 1을 다 바꾸는 거 아니야. 미지수만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미지수만 바꾸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야? x, y가 바뀌어야 되니까 x는 y에 대한 대칭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x, y가 바뀌겠네? 뭐만 바뀌는 거야? 미지수만 바뀌는 거야. 알겠죠? 미지수만 바뀌는 거야. 그럼 따라서 f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플러스 1, x 빼기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 순서를 지키는 게 가장 깔끔해요. 알겠죠? 100%는 아닙니다.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어. 근데 전 이게 편해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페이지 몇 쪽 보시냐면요. 페이지 몇 쪽 보시냐면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유형 10번 보세요. 유형 10번. 제가 알려드린 거 이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부터 하고. 자, 그러면 자 464번 볼게요. 나 도형은 안 볼 거야. 아, 도형은 봐야겠구나. 아, 도형 안 보고 갈게요. 자, 문제에서 fx, y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뭐가 되고 싶다라고 돼 있어? fx 마이너스 1, 뭐가 됐다? 마이너스 y가 됐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제가 첫 번째 뭐부터 보라고 했어? 평행 이동부터 보라고요. 뒤에 상수항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거부터 보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x축으로 몇만큼 이동할까? 1만큼 이동하자. 자,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fx 마이너스 1, y가 되겠죠. 준영이 괜찮아? 준영아, 그 다음에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축에 대칭했다는 거야? x축에 대칭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축에 대칭하게 되면 미지수 뭐에?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도형에서 이 도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된다는 거야. 맞니? 자, 그럼 주어진 그림을 좀 볼게. 그림을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맞니? 얘를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동시킬 거잖아. 그치? 첫 번째는 뭐야? x축으로 한 칸 올리겠다. 맞아요? 미안. 오른쪽으로 한 칸 가겠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돼? 괜찮니? 오른쪽 한 칸 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재현아 무슨 쪽 대칭한다고? x축 대칭하니까, 그치?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있던 게 밑으로 뒤집히겠죠. 대칭입니다. 데칼코마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겠네. 맞니?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이 몇 번이야? 너네가 봤을 때 3번이죠. 이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요 순서대로 갈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서 466번 볼게요. 466번. 별표 하나만 466번. 이거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조금 높아서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방정식이 있다고 합니다. 466번 보면 f, x, y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그림이 있대. 자,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 1,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은 자, 이 흰색 도형을, 요 위에 있는 도형을 이동시켜서 얘로 만들고 싶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있던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봐. 제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두 칸 내리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 되겠죠. 이 정도는 상상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밑으로 몇 칸 내려가야 돼? 한 번 내려가고 두 번 내려가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있던 식이 첫 번째는 뭐 했어? 밑으로 두 칸 내려갔잖아. y축으로 두 칸 내려갔으니까 f, x, y,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맞니? 두 칸 내려간 거야. 알겠죠? 자,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부호 바꿔서 대입해야겠죠. 회원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거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했잖아. 그치? 봐봐 얘들아. y축에 대칭하게 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쵸? x 값이 반대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얘가 통째로 바뀌면 되겠죠. 지금 정확히 말하면 미지수만 바꾸는 거야. 미지수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f 마이너스 x, y 플러스 2. 이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몇 번이야? 2번인가요? 2번? 아닌데? 몇 번이죠? 3번? 3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씨. 얘들아, 문제에서 얘를 얘로 바꿨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를 얘로 바꿨잖아. 그치? 맞아? 실제 문제에서 얘를 얘로 바꿨대. 거꾸로 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냥 3번 체크하고 맞다고 해주세요. 그냥 문제를 반대로 본 거니까. 방법은 똑같죠? 자, 일단 넘어가서 491번 볼게요. 491번. 491번. 내가 오늘은 문제풀이를 할 때 한 요 정도까지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래야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형은 생각하지 마. 도형은 생각하지 말고 식만 봐, 식만. 지금 처음에 주어진 식이 뭐라고 돼 있어? f, x, y 이렇게 돼 있어. 맞아요? 자, 결과가 뭔지 보자, 결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f, 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y. 자,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얘들아, 2 마이너스 y랑 좀 헷갈려. 이렇게 바꿀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바꿀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됐어요? 첫 번째 상수항부터 체크하자. 상수항. 자, 1하고 2 생겼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x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겠다는 거죠. 그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다 써서 하세요. x 플러스 1,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 종원아 생각할게.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지 지금? y가 바뀌었다는 건 뭐에 대칭했다는 거야? x축에 대칭했다는 뜻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x축에 대칭하니까 누구만 부호가 바뀌어야 돼? y만 바뀌어야 돼요. y만. 알겠지? y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보자? 도형을 이동시켜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도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우, 야, 크네. 좀 예쁘게 그릴까? 좀 작게 그릴게요, 아까보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시킨 대로 천천히 하자고. 알겠니?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네.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간 거죠. 맞아요? 그 다음, 두 칸 내린 거잖아, 그치? 자, 두 칸 내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내렸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첫 번째 행동을 한 거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야? x축에 대칭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얘들아, x축에 대칭하게 되면 이게 x축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여기 두 칸은 밑으로 두 칸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칸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찾는 도형은 이렇게 생겨야겠네, 그치? 자, 이거에 해당하는 게 몇 번이다? 2번이다. 그쵸? 네, 체크해 주세요. 계속 말씀드려 상관은 없는데 이게 제일 덜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몇 쪽 보냐면은 자, 64쪽 봤을 때 빈칸이 있죠? 네, 빈칸에다가 제목 써주고요. 도형의 이동 순서 적어주세요. 순서.
자, 첫 번째 x축, y축에 대한 평행이동부터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축, y축에 대한 대칭이동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그 대칭이동이랑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할 때는 봐봐. fx, fy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좌표의 형태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뭐만 바꾸라고? 미지수만 바꾸세요. 알겠죠? 반드시 미지수만 바꾸세요.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요거 세 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오늘 추가적으로 64번에 있는 두 가지 내용만 하고 내용은 끝납니다. 자, 점대칭하고 선대칭 요거 두 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점대칭입니다. 자, 그럼 어떤 A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P라는 점에 의해서 자, 대칭시키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 기억하세요? 자, 원점이 여기야. 내가 원하는 좌표가 여기 있어. 그럼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연장선 바깥쪽에 있었죠. 이렇게, 그치? 맞니?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1하고 3하고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원점 대칭 하게 되면 그 좌표 몇이었어? 마이너스 1, 빼기 3 이렇게. 이거 뭔 소리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됐던 거 기억하니? x, y가 다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 있는 점을 기준으로 양 끝점이 한 직선상에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자, 원래 있던 점하고 대칭 이동했던 점의 평균값이 뭐가 되냐면 그 원점이 돼버려요.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이걸 이용하자는 거야. 지금은 이 P가 원점이 아니라는 거야. 원점이 아닌 점에 대해서 내가 대칭할 건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어떤 점 B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자, A랑 P를 이어서 만든 일직선상 위에 B도 있다는 거죠. 맞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A서부터 P까지, B부터 P까지 여기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시를 들어서 내가 이 새끼를 1,3이라고 하고요. 이 새끼를 마이너스 1,2라고 했을 때 자, 얘는 모르니까 당연히 A, B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뭐야? P라는 점이 결국은 A, B에 무슨 점 된다는 거야? 중점 된다는 거죠. 왜? 자, A서부터 P를 찍고 그 길이만큼 다시 B를 찍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P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홍원이 괜찮아? 그럼 우리 중점 배웠잖아요. 그치? 평균값이라고 배웠죠? 그럼 첫 번째 자, A하고 더하기 1 나누기 2가 뭐가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B하고 더하기 3하고 나누기 2 한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각각 우리가 A, B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 내가 원하는 좌표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자, 두 번째 밑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게요. 자, 이번엔 이거야. 자, 어떤 점이 이렇게 A가 있어. 자,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 L을 통해서 이 점을 선대칭하겠다는 거야. 점대칭과 선대칭 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내가 A서부터 L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성분이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자, 반대편에 그 똑같은 길이만큼 이어서 만들게 되면 그 반대편에 생기는 점이 뭐가 된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대칭인 점 B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일이 벌어져. 자,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평균이 되겠죠. 맞니? 중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A랑 B를 이은 선분이랑 직선 L이랑 서로 어떤 관계야? 수직 관계야. 우리가 이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죠. 맞니?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 제가 쓰진 않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떤 직선을 봤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돼. 첫 번째는 수직이라는 단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등분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들아, 수직이 됐다라는 건 선과 선이 만나서 수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둘의 기울기에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를 돼야 되죠. 기울기에 곱. 그치? 자, 두 번째는 이 선분을 몇 등분했다는 거야? 2등분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이 A, B에 뭐를 지나간다는 거야? 반드시 중점을 지나간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직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이거야. 자,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항상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2등분 떠올리는 순간 뭐 떠올려야 돼? 중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선대칭에 대한 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책에 있는 걸로 예시 들게. 몇 번이냐면은 422번 볼게요. 422번. 자, 422번 보게 되면 자,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 직선이 뭐라고 돼 있어? x-2y, x-2y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돼 있네.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점 P가 하나 있대요. 자, 이 P는 몇 컴마 몇이라고 돼 있어? 자, 9 컴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이 점에 대해서 선으로 대칭했다는 건 얘를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여기에 점이 하나 생겼대. 근데 그 점 내가 뭐를 찾겠다? Q를 찾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지민아, 우리 Q라는 좌표 알아 몰라? 모르니까 가정해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가정할까? 첫 번째 A, B라고 가정하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수직, 이등분선 생각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수직인 조건, 두 번째 이등분, 중점에 대한 조건 쓰라고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갈게요. 비율들 간다. 자, P부터 Q까지 X증가랑 Y증가랑 따지게 되면요. 자, A-9가 되고요. 자, 그 다음 Y증가량은 자, B하고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 찾아야 돼. 준영아, 이 녀석의 기울기 몇이야? 맞아요. 2분의 1이죠. 그쵸? 2항에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얘랑 2분의 1이랑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양변 정리하게 되면 자, B하고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하고 플러스 18이 될 거고, 즉 2A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뭐가 돼버려요? 10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자, PQ의 중점이 누구를 지나가? 직선 위를 지나간다라고 했잖아. 지민이 괜찮아? 자, 그러면 PQ의 중점 찾자. 자, 중점 찾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A 플러스 9가 되고, 자, 두 번째는 2분의 뭐가 돼? 자, B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중점이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 있는 이 1차함수 위를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할 수 있죠. 준영이 괜찮아?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분모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9. 그 다음에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죠? 자,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자. 자, A 플러스 9 마이너스 2B 플러스 몇이냐? 이거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A하고 마이너스 2B 얘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괜찮니? 자, 그럼 우리는 A하고 B의 관계식 첫 번째 하나 구했고 두 번째 구했죠. 그럼 무슨 방정식 해야 돼? 연립 방정식 해야겠죠. 괜찮아요?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 나오면요. 수직인 조건, 이등분 조건 두 개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필기 해주세요. 계산은 끝까지 안 할게요. 네. 네, 필기하셨으면은 옆에 있는 간단한 문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0번 볼게요. 420번. 420번. 자, 420번 보게 되면요. 자, 7,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누구에 의해서? 자, 10, 의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찾고 싶다. 대칭 이동해서 뭘 찾고 싶다? x, y라는 점을 찾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자, 시작점과 끝점의 평균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가운데 10,4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첫 번째, 자, x 플러스 7에다가 나누기 2한 게 뭐가 돼야 돼? 중점의 x좌표 10. 자, 두 번째는 자, y 마이너스 2 나누기 2 한 개, 중점의 y좌표 누구? 4하고 똑같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x, y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x는 몇이야? 자, 3, 20, 13. 자, 그리고 y는 몇이야?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의 좌표는 몇 컴마면? 13,10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물론 문제에서는 이것만 나오진 않겠지만 뒤에 유형 풀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는 유형 7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네, 오늘 7번부터 뒤에 좀 마무리 할 겁니다. 자, 8번 보도록 합시다. 8번. 자, 455번, 56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직선 y는 x 플러스, 자, 그럼 볼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이렇게 있죠. 자, 얘를 뭐에 대해서? 자, y축에 대해서 대칭하겠대. 자,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포물선이 자, y는 x 플러스 2의 꼭지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동했대. 자, 아래로 블록인 거를 자, 뒤집어서 위로 블록으로 만들었대. 자, 근데 이 녀석의 꼭지점 위에 누가 지나간대? 어떤 직선이 지나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x축에 대해서 뒤집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차 함수를 다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꼭지점만 잘 판단하면 돼? 꼭지점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의 꼭지점을 구해서 x축에 대칭한 다음에 직선에 대입해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굳이 다 도형을 이동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도형을 이동해도 좋겠지만 좌표만 이동해도 상관없다면 그냥 좌표만 이동하시는 거예요. 왜? 도형보다 좌표가 편하잖아 사실은. 그치? 맞니?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 구해볼게. 정원아, 추계방정식 몇이야? 맞습니다. 2a. 자, 그럼 y좌표도 구하자. y좌표 구하게 되면 2a 대입하자. 4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4니까 자, 결국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4하고 a제곱에 플러스 4. 자, 근데 이 녀석을 내가 뭐 하겠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근데 y축에 대칭 이동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y축이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x좌표가 바뀌어야 돼. 2a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됐습니까? 그림은 제가 x축으로 그린 거예요. 잘못해서. 알겠죠? 자, 근데 그 꼭지점이 어디 위를 지나간대? 자, y는 자 x 플러스 2를 지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혜연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맞죠? 그럼 대입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하고 a제곱 자, 더하기 4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0은 4a제곱 자 마이너스 2a 그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계산하기 힘드네. 자,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되죠, 그쵸? 맞죠? 인수분해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양수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죠. 주인 괜찮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8번 할게요. 458번 많이 할게. 자, 보면 포물선이 하나 있대요. 자, y는 몇 x제곱 2하고 x제곱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8x 자, 플러스 5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얘들아, x축 한 번, y축 한 번 한 거는 원점 대칭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자, x축, y축 하겠다는 건 x, y의 부호를 다 바꾸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둘 다 바꿀게요. 자, y는 마이너스 y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2하고 x제곱 더하기 8x 자,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거 조심하자. 얘들아, 요거 x제곱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차피 제곱하게 되면 2하고 x제곱하고 똑같아지니까 부호가 바뀌진 않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대칭 이동한 포물선이 어딜 지나간다? 자, 마이너스 1,a를 지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네, 이건 여러분이 대입해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59번 보도록 할게요. 459번. 자, 459번은 자, 3,a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해라? 자,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라. 플러스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x축은 뭐야? x축도 있네. 아이고.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래? 자, 3만큼 이동하래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나씩 하자고요. 알겠죠? 시킨 대로 합시다. 첫 번째, x랑 y 바꾸래. 그럼 뭐가 돼요? a, 3. 간단하죠, 그쵸? 자, 그 다음 뭐 하겠다라고 돼 있어? 각각 x축, y축으로 이동하래. 그대로 이동하면 되죠? a-2, 자, 그 다음 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이동했더니 자, 누구랑 같아졌다라고 돼 있죠? 4, b랑 같아졌다라고 하니까 둘이 같으면 되겠죠. 그럼 a, b 다 각각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는 6, b도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A, B가 다 6이 되네. 자, A에서 B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돼? 0이 되겠죠. 네. 자, 그럼 460번 보자. 460번.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들아, 원이 있어? 도형을 이동하는 것보다 좌표 이동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원은 도형 자체를 이동하는 것보다 원의 중심만 이동하자고요. 알겠죠? 원의 중심 바뀐다고 해서 반지름 바뀌니? 안 바뀌어요. 자, 근데 지금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4,0이라고 돼 있죠. 그 4,0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 다시 대칭 이동하면 그게 1,2가 된다라고 하니까 a, b 구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천천히 하세요. 좌표가 더 쉬우니까. 자, 그리고 461번 보자. 자, 461번 보니까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원을 2등분한다라고 돼 있죠. 얘들아, 원을 직선이 2등분하려면 반드시 원의 어딜 지나가야 돼? 중심을 지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직선을 요리조리 이동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대입해야 돼? 결국은 3,0을 대입해서 a 값 찾아야겠죠. 내가 이거 말로만 할게요. 어차피 밑에 b 플러스 문제 제가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4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번. 자, 462번 보게 되면요. 자, 이참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있는데요. 자, 시킨 대로 합시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첫 번째 y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y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자, 평행이동을 했대. 근데 그 평행이동 봐봐. 뭐라고 돼 있어? x는 몇만큼? 빼기 3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몇만큼 이동했다라고 돼 있어? 플러스 a만큼 이동했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얘들아,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점이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대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앞에 펑션 f 붙어 있으면 그건 반대로 보라고 했었잖아. 그치? 지금 없습니다. 그냥 점이 이동한 거니까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재현이 괜찮아? 자, 그럼 이동해 볼게요.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y 대신에 y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 x 대신에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3 그리고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저게 바로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2x 자 플러스 9 12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겠네. 자, 그럼 y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플러스 a.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이던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한 변식 d가 0보다 작다. 이거밖에 쓸 게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만 하면 되지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유형 10번은 제가 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 12, 13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자, 470번 보도록 합니다. 470번. 자, 470번 보면은 자, 원이 3,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돼 있는데 자, 470번 볼게요. 이거야. 원이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이 원을 요 점 몇 컴마 몇 3, 마이너스 1에서 대칭 이동한 그러니까 점대칭한 요 원을 찾고 싶다라는 거야. 점은 비네. 원이 이상하죠? 자, 그러면 뭐만 찾자? 우리 원의 중심만 찾자라는 거야. 원의 중심만. 알겠니? 원의 중심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돼요? 4, 0이네요. 4,0. 그쵸? 4,0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을 점대칭한 그리고 요 두 번째 원의 중심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치? 이 두 번째 원의 중심 모르니까 우리 뭐라고 하자. 자, a, b라고 하자. 그럼 종원아,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양 끝에 두 점의 평균값이 결국은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죠. 맞니? 그럼 중점 찾자고요. 중점 찾자. 그럼 첫 번째 3이라고 하는 x좌표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4 나누기 2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y좌표는 어떻게 돼? 자, b하고 플러스 0에다가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원의 중심 찾았어. 자, 그 원의 방정식 만들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r 제곱 찾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r 제곱 우리 어떻게 찾아?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겠죠. 맞아요? 네, 요건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69번 잠깐 볼까 얘들아? 469번 469번 말로 할게요. 두 포물선이 A, B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으로만 그릴게요. 첫 번째,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고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대. 얘들아,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점이라고 했어? 꼭지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 꼭지점이 이렇게 있고요, 위로 볼록일 때 꼭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이 두 곡선이 뭐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대칭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꼭지점만 보고 그냥 판단하면 되겠네?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의 무슨 값이, 평균값이 뭐가 되는 거야? A, B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됐습니까? 꼭지점만 보고 판단하기. 알겠지? 요거는 469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몇 번 볼 거냐면 471번 보죠. 자, 471번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9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4,15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직선이 뭐가 있대? y는 자,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우리가 뭘 찾고 싶다? 자, ab 찾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여기 있다는 거야. a라고 가정할게요. 두 번째 점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선분 두 개를 이었을 때 직선이 무슨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수직 이등분선 할 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 두 번째 무슨 조건? 이등분 조건. 괜찮니? 자, 그럼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중점 찾자. 자, 중점 찾게 되면 어떻게 돼?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1. 자,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몇이야? 12. 너무 큰데?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울기 찾자. 자, 재현아, 이 녀석의 기울기 뭐라고 돼 있어? A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A, B라는 점으로 이루어진 기울기 하나만 찾자. 알겠니? 자, 그럼 x 증가량 찾자. x 증가량 4하고 더하기 2. y 증가량 찾자. 15 빼기 9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 1 되는 거 확인했니, 정원아? 정원아, 누구 기울기가?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정원아? 얘랑 곱해서 뭐가 돼야 돼? 수직이니까. 그럼 얘 몇이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리 뭘 찾은 거야? 정점 찾았고요, 기울기 찾았고, 둘 다 찾았잖아요, 그치? 그럼 1차함수 만들자.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12니까 전개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3 이렇게 되니까 a, b 다 찾았죠? a는 마이너스 1, b는 13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다. 자, a, b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빼기 13 2번이 되겠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74번도 얘들아, 자,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원 이동하는 거 아니야. 누구를 이동하는 거야? 원의 중심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원의 중심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475번 별표. 477번의 별표죠. 죄송해요. 제가 477번하고 78번 두 개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점이 2,3이라고 돼 있어. 2,3. 자, 두 번째 점이 B인데, 자, B는 몇 컴마면 4,1.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임의로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대. 대충 이렇게 만들게. 자, 이렇게 선분 3개를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x축, y축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고 x축에 있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자, 이 선분 3개의 합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 이거야. 괜찮니? 자, 그럼 내가 간단한 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첫 번째 점이 여기 있고 두 번째 점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임의의 점을 찍어서 이 두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고 싶다라고 내가 가정해보자. 알겠니?
자, 그러면 되게 많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내가 그리는 거에 따라 이렇게 해서 선분의 길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맞니?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분 두 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둘 중에 한 점을 찍어서 주어진 x축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에 첫 번째 생겼던 점이랑 이 대칭한 점이랑 이어서 우리가 선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니? 이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의 길이가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x축에 있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p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이렇게 있을 때 둘이 뭐가 돼? 아, 길이가 똑같아요. 왜냐면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뭐가 돼? 결국은 합동이거든요.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여기를 a랑 b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선분 a, b, p 더하기 선분 bp가 이렇게 있다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뭐가 돼버리냐? 그냥 a, b 하고 이 녀석을 내가 b'이라고 하면 b'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축에 대칭하는 거야. 알겠니? 주어진 직선에. 근데 얘는 잘 봐. 지금 p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축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건 어떤 축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x축에 가장 가까운 점 b를 x축에 대칭시키는 거야. 첫 번째. 여기를 b'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y축에 가까운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그럼 여기 생기겠네. 이 녀석을 y'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 각각 뭐 했어? 점 a랑 점 b를 대칭시켰죠. 맞니? 그럼 대칭시킨 두 점을 뭐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일자로 이어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실제로 점 P 위치는 여기인 겁니다. 실제로 점 P는 여기인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어디랑? 자, AP에서부터 A'Q까지 똑같고요. 두 번째는 자, BQ에서부터 B'Q까지 길이가 서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뭐가 된다? 아, A', B'이 된다. 자, 그럼 A' 어떻게 돼? Y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요. 자, 이 새끼는 X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4,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정원이 괜찮아? 자, 그럼 누구랑 누구? 요 새끼랑 요 새끼를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네. 요거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78번의 별표 2개. 자, 요런 보게 되면 자, Y축 하나, X축 하나 그림 그리고 할게요, 그냥. 자, 지금 봐봐. 얘들아, 지금 A서부터 B까지 최단거리를 구할 건데 지금 여러분 그림 봤을 때 지그재그로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꺾이는 포인트를 잘 봐봐. 우리가 아까는 꺾이는 포인트가 X축하고 Y축이었잖아요. 그치? 맞니? 이번에는 꺾이는 포인트가 두 개인데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무슨 축이야? 똑같이 X축입니다. 여기서 꺾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어디서 꺾여? Y는 4라고 하는 지점에서 꺾이죠. 여기서. 봐봐. Y는 4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꺾이잖아. 그치? 맞니? 그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꺾이는 지점의 축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대칭이동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뭐야? 자, B는 어떤 축에 더 가까워? X축에 더 가깝죠. X축에 대한 대칭이동 B'. 괜찮니?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이 지점은 어디랑 가까워? Y는 4라고 하는 직선하고 가깝죠. 맞니? 이거를 대칭이동하게 되면 봐봐. 이렇게 위로 그냥 바로 올라가겠죠. 맞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좌표를 A'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아이 미친놈이네 이거. 0,3이죠. 그쵸? 봐봐. 준영아 3부터 4까지 한 칸 올라갔죠? 그럼 한 칸 더 올라가니까 몇이야? 5가 되겠죠. 이 새끼가 0,5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 뭐야? 두 점 찾았죠? 둘이 뭐 해버려? 그냥 이어버리시라고요. 이게 최단거리가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거는 3번 A, B'. 이 새끼 길이가 되겠죠. 그쵸? 네. 자, 우리가 꺾여있는, 연관되어 있는 직선이 뭔지 꼭 판단하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뒤에 넘어가서 제가 선택한 것만 조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91번은 아까 저랑 했죠, 그쵸? 그냥 동그라미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풀만한 거 위주로 좀 낼게요. 알겠지? 자, 479번 하시고요. 479, 480, 483, 487, 488, 490 넘어갈게요. 493, 495, 497 됐어요? 세 문제씩 낸 건데 얘들아 494번 제가 하나만 더 풀어도 될까요? 제가 할게요 이거는. 알겠죠? 494번 하나만 더 할게. 이게 작년에 서정고 기출이었어요. 여기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았죠.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서정고 기출이었거든요. 그냥 봐보세요. 이렇게 있대. 그림 대충 그릴게. 오래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점 A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의 점표를 찍어서 뭐 하겠다. 원위에 있는 점 임의로 찍었을 때 여기가 최단거리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자,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꺾이는 포인트가 무슨 축이야? X축이죠. 꺾이는 포인트가 X축이야. 그럼 이 X축에 대해서 요 점을 뭐 하라고 했어? 이동시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맞니? 그럼 이동시켜 볼게. 근데 이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0, 몇이야? 0, 빼기 5죠. 그럼 이거 대칭시키게 되면 여기 위에 생기겠네? A'은 0,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원에 그었을 때 길이가 최소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이거 원의 방정식에서 배우지 않았어?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자, 이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뭐를 빼야? 반지름 빼야 최소값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반지름 빼야 여기가 최소값인 거야. 종원이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 구할게. 0,5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에요? 6, 빼기 3이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게요. 자, 36에다가 64니까 10이네, 그치? 그래, 종원아, 반지름 몇이야, 지금? 책 보면 반지름 몇이에요? 2 빼면 이게 뭐가 돼? 최소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몇이야?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게 작년에 서정고 기출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진행할 거고요. 페이지당 제가 3개씩 냈으니까 쉬운 것만 낸 겁니다. 알겠죠? 꼼꼼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